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회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여 1,500만 원에 주문했다. 주문했다는 겁니다. 주문 자체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감이 전혀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2번.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근로계약한 겁니다. 계약 자체만으로는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감이 없으니까 회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판매장에서 사용할 에어컨 구입 계약을 했다. 에어컨 내일 갖다 주세요. 라고 구입 계약한 거 마찬가지. 계약 자체만으로는 그죠? 주문이나 계약 자체만으로는 전혀 회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회계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돈 준 거 아니잖아,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번 회계상 거래 아니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로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손실이 300만 원 발생했다. 상품이 지금 없어졌잖아, 그지? 대변의 상품,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는 적절한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회계상 거래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문제 2번. 다음 보기에서 발생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상지 상사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안동시청에 1개월 만기 결제 약속어음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했다 이겁니다. 그죠? 다만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주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 기부금이지 뭐. 1,000만 원. 대변은 어음을 발행했다고 대변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홀랑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음 발행했더라도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즉 상품 사면서 어음 발행하면 지급 어음 계정 과목 쓰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기부금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지? 그때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요.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로 보면 차변 비용의 발생, 대변은 부채의 증가지 뭐. 그러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그리고 조금 전 2번 문제에서요. 뭐 문제 푸는 것과는 상관없는데 약속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약간 어색한 문장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 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시는 분이라면 문장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약속금 1,000만 원을 발행하여 기부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부채 가와 기말 자본금 나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골 메뉴다, 그지요? 빨리 풀어봅시다. 자,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 써봅시다. 기초 자산 50만 원,
기말 자산 80만 원. 기초 부채 20만 원.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총 수익이 100만 원이고 총 비용이 70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00만 원 빼기 70만 원, 3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 6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될 것이다.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 됐지요? 그러면 빈칸 채우기네요. 80만 원 빼기 60만 원, 20만 원이 기말 부채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기말 부채가는 얼마? 20만 원. 기말 자본금, 기말 자본을 말한다 그죠? 요거는 60만 원. 가 20만 원, 나 60만 원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됐지요? 이렇게 해결했고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죠?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조금 깔끔한 문제가 되려면 기말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기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4번. 다음 중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아봅시다. 보통 예금, 요거는 당좌 자산이니까 비유동 자산이 아니고 유동 자산이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2, 3, 4 확인해 봅시다.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아니고 장기 대여금이니까 비유동 자산이겠지. 그지? 건물, 유형 자산에 해당하니까 비유동 자산일 겁니다. 3번 만기 보유 증권, 이런 내용은 우리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유가 증권의 경우 보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론편 설명할 때. 그런데 이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 벗어나니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만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문에서 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열심히 키포인트를 딱 찾아가지고 답을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또다시 시험에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좀 생소한 건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아시겠지요? 오케이. 참고로 이 내용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유가증권인데 만기가 될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비유동 자산 개념이겠지요. 오케이. 문제 5번. 다음 중 시산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더라. 그지요?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하나의 표로 쭉 나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고요? 우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산표 작성해보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틀렸다. 뭔가 오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시산표 작성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열심히 설명한 것 중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다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그거를 딱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한 거래에 대한 분계 전체가 누락되었다. 차변, 대변 회계처리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총계정원장으로 전개하고 시산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누락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자체가 동시에 누락돼 버리니까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자체는 지금 일치할 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러한 1번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2번 분계할 때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했다.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다르고 엉터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산표 작성을 해보면 일단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니까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다. 됐죠? 4번 한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했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러한 오류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개할 때 차변과 대변 금액을 서로 다르게 입력했답니다. 그러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지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산표 자체에서 바로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해도 당연히 답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문장 깔끔하게 하려면 차변과 대변을 서로 다르게 입력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보완해주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상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래는 1번 관리부 소모품 구입비,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 그죠? 그러면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을 쓰고 판관비로 분류될 것입니다. 상품 운반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쓰고 판관비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다, 그죠? 공장 건물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 쓸 거니까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됐죠? 정답 4번이고요. 이 문제도 상기업이 뭡니까? 도소매업 하는 기업이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공장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뭐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조금 생뚱맞은 것 같거든요. 공장 건물을 그냥 매장 건물로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보면 다 문제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조금씩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색한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문제 풀면서 조금씩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매입 부대 비용. 요거는 취득 원가에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될 것이다. 문제 8번. 다음 중 받을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은 회계 처리해보면 되겠다, 그지요? 차변, 대변 회계 처리 봅시다. 1번 외상 매출 대금을 타인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은 경우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을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을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이제 외상 매출금 돈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음을 주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적혀서 없어질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지만 슬퍼할 필요 없다, 그죠?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을 뭘로 적습니까? 받을 어음으로 적으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찾고 싶은 게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회계 처리되는 내용을 찾을 겁니다. 1번 회계 처리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니까 정답이 아니다, 그죠? 오케이. 2번 외상 매입 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을 판 게 아니고 샀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줄 돈이 있다, 그죠?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부채가 있는데 그거를 차변으로 적어서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금 말고 뭘로 줬다고요?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거고요. 대변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어음이 나가는 거다. 타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고객에 감소될 거다.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어준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어음을 남한테 넘겨준다. 배서양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배서에 대한 회계 처리다. 그죠? 자, 대변에 받을 어음 계정이 기록된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번도 마저 확인합시다. 발행했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상품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대요.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어음이 만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현금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이제 없어진다, 그죠? 지급어음,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은 우리 피 같은 돈이 나간다, 그죠? 자산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4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될 거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이렇게 회계 처리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문제 풀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요 8번 문제도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조금 더 회계 처리 할 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려면 문장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상 매출 대금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 차변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명확하게 회계 처리 정리하려면 요거 외상 매출 대금이 뭐 할 때 외상 매출 대금? 상품 매출할 때 외상 매출 대금 그걸로 이렇게 문장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이렇게 됐죠? 이 말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외상 매입 대금, 이것도 상품의 외상 매입 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단어를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속금인데 뭐 언제 발행했다고요? 상품 구입할 때, 그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요 밑에 요거처럼 상품을 매입하고라는 상품을 매입하고라고 단어를 좀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2번 문장 여기서 대변의 받을 어음이라고 확실하게 계정 과목 정리하려면 요 어음이 언제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상품을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어음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품 매출 시 또는 매출 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할 때 타인에게부터 타인으로부터 그죠? 받았던 약속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낼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면까지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생깁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 가액은 얼마일까요? 회계 처리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1단계)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취득 원가를 대변에 적어줍니다. 차량 운반국 계정 과목 쓰면 되겠고 취득가액 1,500만 원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그죠? 65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뭘로 받았다고 할까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합시다. 마지막 단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다, 그죠? 차변에 적어줍니다. 손실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빈칸 채우기다, 그죠? 차변 합계랑 대변 합계랑 일치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값은 얼마가 됩니까? 1,500만 원 빼기 650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면 되겠지 뭐. 65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의 분류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상품이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상기업, 즉 도소매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상품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이러한 생소한 계정 과목도 등장했다, 그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내용은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포인트를 딱 찾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등장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조업하는 기업,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제조업 기업이 있을 거다, 그죠? 그 경우 이러한 계정 과목이 등장할 수 있고 이런 거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 있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된 영업 활동이다고요? 제품이라는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료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재료 사와야 되잖아, 그지? 그거 재고자산에 해당하고요. 제공품은 12월 31일 현재 딱 완성이 되었으면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그거 당연히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반쯤 만든 상태에서 결산일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이름을 제공품이라고 부른답니다. 당연히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아시겠지요? 생소한 개념이지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분류가 맞고요. 2번 기타 비유동자산이랍니다. 장기 매출채권이래요. 매출채권인데 장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그죠? 임차보증금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전신, 전화, 가입권 이런 거는 생소하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라고. 참고로 이것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소개되었,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설명드려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엄청 귀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예전에는요, 집에 전화가 있다 그러면 그 집 잘 살구나 그랬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가 워낙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집에 전화 놓으려면요, 그 전화국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엄청 큰 돈을. 그거는 뭐라고? 보증금이라고. 그거 나 이제 전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해지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임차 보증금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당연히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답니다. 지금은 현실에서는 없는데 그지? 아직까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 생산 개념 넘어가고 답을 찾자. 됐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2번도 지금 분류가 맞는 거래요. 자, 판관비요. 접대비, 판관비 맞고, 그지? 사무용품비, 우리는 소모품비 개정 과목으로 공부했는데 실무에 보면 그 사무용품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 판관비에 해당하겠지. 요거 두 개는 판관비가 맞는데 이자 비용 이거 뭡니까? 영업외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생산 개념에 대해서 나왔다고 너무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 가지고 자신 있게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자. 4번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단기 미지급금 맞을 거고 유동성 장기 부채 맞다 그죠? 미지급 비용도 맞을 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결산 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의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된다 그죠? 어떻게 하자고요? 분계를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지 뭐. 비용의 증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부른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지 뭐. 자산의 감소. 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 기록돼야 되는데 누락됐으니까 비용이 작아지겠다 그지? 대변에 자산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 누락했으면 자산이 쓸데없이 지금 커질 거다 그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여기 1단계, 2단계 단기 순이익 분석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영향 단기 순이익. 자, 수익은 전혀 영향 없는데 비용이 작아지니까 단기 순이익은 커지겠지 뭐. 단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본이 커질 거다. 마지막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자, 자산이 커집니다. 부채는 지금 전혀 등장 안 했습니다. 변동 없고 왼쪽 합계랑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도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산이 커지고 자본이 커진다라고 열심히 분석한 게 맞구나라고 최종 검증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연습했다 그죠? 이런 스타일이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더라. 자, 이제 답 찾읍시다. 영향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비용이 과소계상. 여기 정답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자산이 과소계상이 아니고 과대계상이다. 그지? 단기순이익이 과소가 아니고 과대계상이고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현금 과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회기 기간 중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많든 작든 모두 다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많은 경우에만 요 말이 틀렸고요. 2번 회계 기간 중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3번 기말 결산 시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것도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회계 기간 중에 연중에 뭔가 지금 금고 있는 현금 잔액하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 금액하고 지금 다를 때 뭔가 지금 실제 상황에 맞게 장부를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실제 금고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장부에 있는 현금 금액을 기록할 겁니다. 만약에 금고에 있는 금액이 실제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지금 현재 작은 상황이다. 지금 돈이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 금액을 대변에 적어야 되겠지. 자산의 감소 기록해가지고 금고에 있는 상황에 일단 장부를 맞춰야 될 거라고. 그러면 대변의 회계 처리는 되었고 차변을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아직 정체를 모르겠다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임시 계정 과목인 일단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으로 일단 기록해 놓는다 이겁니다.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그죠? 그때 쓰는 건데 기말 결산 때만 쓴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일 거고요. 확인해 봅니다. 회계 기간 중에 맞죠? 현금 장부 금액과 실제 잔액, 금고 있는 금액이다. 그죠?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일단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다. 됐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했다. 단 당사는 보증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재무 상태표에 기록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의 목표 금액이 얼마다고요? 1,000만 원 곱하기 1%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얼마다고요?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5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5만 원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정답 2번. 됐습니다. 문제 14번 봅시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 발생했는데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그죠? 뭐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산이 비용이 증감되었냐, 수익이 증감되었냐, 뭐 이렇게 접근해도 당연히 정답 찾을 수 있고, 자산이냐, 부채냐, 뭐 이렇게 접근해도 정답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조금 더 쉽다고 했습니까? 자산 부채가 조금 더 쉽다고 말씀드렸다고 그죠? 저는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50만 원이라고 당기순이익 열심히 계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자, 임대료 미수분 2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익이 누락된 겁니다.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을 증가시키고 2만 원. 차변을 뭘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할 거다. 됐죠? 자산은 플러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미지급액 15,000원을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돈이 아직 안 나갔지만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니까 당연히 비용 인식해야 된다. 그죠?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증가. 대변을 뭘로?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고. 부채니까 마이너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수익의 증가니까 플러스, 요거를 비용의 증가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깔끔하게 풀기로 했다, 그죠? 자산이면 플러스, 부채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반영시키면 50만 원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15,000원, 그렇게 해야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만 5천 원. 3번이 정답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맞을 것 같다, 그죠? 2번.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다. 맞고요. 3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만약 낮다면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저가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아니다, 그죠? 재고자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일 거고요. 뭐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도 조금 문장이 어설픈 것 같아요. 1번 문장에서 앞부분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고자산의 의미는 뭐다고?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있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